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플립 대표 박경돈입니다. 네, 오늘 먼저 42.7% 이번에 통계청에서 7월에 발표한 청년 고용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많은 취업에 대한 고민들, 또 뭐 창업에 대한 고민들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과정이 사실 뭐 쉽지만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인크루트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10명 중에 9명은 자존감 하락을 좀 경험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조금 이렇게 마음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요. 원인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이 너무 무능력해 보여서, 또는 이제 스스로에게 실망감, 세 번째는 너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라고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취업 과정에서 문제들이 많지만, 특히 뭐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의식주와 같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장애인의 경우 어떨지 좀 오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장애인의 경우는 어떨지, 그 장애인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부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도와줄 것을 찾는다, 또는 뭐 어떤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라는 대답들이 가장 좀 많았습니다. 근데 요럴 때 자연스럽게 그 신체적 어떤 어려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하게 도움의 대상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시작과 동시에 이제 어떤 선상에서 같이 출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움받아야 되는 복지의 대상으로 이렇게 편성되게 됩니다. 기회의 대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의식주가 좀 필요하진 않으세요? 살아야 될 곳,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이,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진 않으세요? 라고 바로 이게 정의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사회적으로 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싶어, 나는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는 나중에 일터에 가서 이 정도의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 기대가 나 스스로에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기대에 불충족이 될 때 우리는 이제 굉장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울증이나 자존감 하락과 같은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장애인분들은 신체적 결함과 더불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같이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 극명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들의 자살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2배 또 이제 더 많게 보는 기관들은 뭐 7.8배, 4.7배 이렇게도 조사를 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좀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 그거 들으러 오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먼저 청각장애인 분들의 특징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떤 정신적이거나 인지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이제 신체적인 어떤 결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의사소통에 대해서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먼저 이거 보시면요,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직업교육 과정을 좀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이공계열 또는 이제 단순 제조업 이렇게 분야로 국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구나 라고 넘길 수 있는 자료인데, 현장에 갔더니요, 수료자들 중에 80%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남성 청각장애인들만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좀 의아하시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했을 때, 그 산업 현장으로 한 발짝 더 가보면요, 일단 여자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 근로자들만 100% 다 남자 근로자들만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취업을
과정을 수료를 하더라도 실제로 취업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여성 청각장애인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정해놓은 취업이나 일자리의 선이 아주 극명하게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좀 고민했던 게, 이 선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겠구나 라는 고민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를 보면은 여성 청각장애인들은 취업률이 굉장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언론에서는 여성 청각장애인들은 고용 의지가, 취업 의지가 굉장히 낮다라는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플립은 사회적 폭력으로 정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플립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립 프로젝트는 플라워랑 리프, 이제 꽃잎의 합성으로 이제 우리가 청각장애인들이 전하는 꽃잎으로 전하는 이야기를 들려보고자 시작한 거고요. 2019년에 시작해서 이제 막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작년 10월쯤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비교적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단순 제조가 아닌 개인의 창의력을 요구로 하는 플로리스트라고 하는 직업 모델로 먼저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정말 전문화된 플로리스트를 양성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 발짝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누군가가 정해놓은 이렇게 명확한 라인을 조금 넓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산한 상품을, 꽃을 통해서 꽃잎으로 전하는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들려주고자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이렇게 말 한마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꽃 한 송이가 더 큰 메시지를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 상품을, 이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누구보다 양질의 그리고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플립,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청각장애인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 다양한 직종의 산업 현장을 좀 발로 뛰면서 찾아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청각장애인 플로리스트 교육 과정을 좀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좀 느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먼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많은 정보를 청각에 의존해서 받아들이고 계시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청각장애인들은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다 시각화해서 받아들이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꼈을 때 정말로 밀도 있게 시각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시야가 약 1.5배 정도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플로리스트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색감이나 꽃의 배치, 이러한 것들을 아주 시각화된 정보들을 많이 활용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오히려 교육 시간이 더 단축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좀 말하고 듣고 의사소통하는 시간이 긴 건 사실이에요.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이제 시간대라는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플립 프로젝트가 짧게는 2년, 길게는 적어도 한 3년은 시간이 좀 지나야 성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이제 첫 출발을 한 거였는데, 사실 이제 딱 오늘 9월이죠. 9월이고 다음 달이 되면 이제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단기간에 좀 수익 구조가 좀 명확해졌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아주 빠르게 자리 잡혀가는 것을 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은 이제 10월이 되면은 청각장애인 플로리스트 분들이 이제 첫 출근을 정규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다양한 어떤 배려된 다른 선들, 뭐 이런 것들보다도 같은 선에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더 큰 기회들이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고요. 특별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못 듣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자신의 일을 할 때 더 잘 보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더 크게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중간에 제가 정말 귀찮게 많이 했거든요. 계속 수정이 돼가지고 정말 미안하지만 또 이게 지난주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청각장애 플로리스트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과정이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좀 기억 남는 지원자가 있었는데, 제가 그냥 정해진 질문이어서, 청각장애인으로서 어떤 뭐 인식의 변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해나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처럼, 상투적인 질문처럼 하나가 이제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좀 힘들었던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분이 좀 고민하시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동물을 정말 좋아하고 식물을 정말 좋아해서 이제 관련 여러 업체에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면접을 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면접장에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마음 먹게 된 게,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잘 정리된 어떤 누군가의 배려로 인해서 생긴 특별한 다른 선에서 출발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같은 선에서 출발하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우리 사회적인 어떤 그 인식이 아닐까라는 것을 좀 오늘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플립 프로젝트는 또 하나의 어떤 플로리스트라고 하는 다른 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잘 자리가 잡아지면은 다양한 업종으로 이러한 인식들이 확산되기 위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시는 다양한 직종에 더 많은 장애인분들, 더 특별한 분들이라고 인식되는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옆에서 같이 일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도움이 필요한 대상, 연민을 느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 또 어쩌면 나의 경쟁자, 또는 그 사람이 하는 일들로 인해서 나의 인식,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아주 좋은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같이 가지고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